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이 잘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너무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호재거리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자면 자, 금리 인하가 딱 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이게 이건 공부 안 해도 알지 않겠네. 약간 경제적으로 좋아지겠죠? 전체적으로. 대신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기는 시장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확정이 돼버리면은 사실 복불복입니다. 그러니까 50%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50%도 어느 시점의 관점이냐면 전체 코인 시장이 바닥이었냐, 아니면 주식 시장이 바닥이었냐, 아니면 고점이었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점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금리 인하가 발생하더라도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과거에 저점을 기록하면서 밀리고 있을 때는 반등 나온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 인하가 된다 그래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하가 되었는데 시장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24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6월 달하고 9월 달인데 24년도 6월 달에 크진 않아요. 25bp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24년도 6월 달이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이 시점이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6월 6일이에요. 발표 날이. 여기 정도 되거든요. 발표하고 나서 올라갔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왜 떨어졌을까요? 금리 인하가 되었는데.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기준값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실패했던 비트코인의 과거 이력입니다. 24년도. 6월 달이란 말이에요. 6월 달 초자리에서 발표가 된 이후에 오히려 흘러내렸습니다. 이 기간을 보면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6월 6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었냐면 9월 18일 날. 네, 9월 18일 날 팬데믹 이후에 첫 발표가 나왔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9월 달에. 9월 18일 날 되고 나서 오히려 시장 상황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시장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과연 좋게 보고 있었을까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길게 올라갔지만 이때는 금리 인하가 아니어도 돌파가 돼줄 만한 사건이 존재했죠. 9월 달에.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가 됐던 건데 그건 금리 인하가 아니어도 발생했던 거고요. 저 더 뒤로 가게 되면 2020년도로 봐야 되는데 2020년도 3월 달 3월하고 3월 3일에서 3월 15일을 봐야 되겠죠? 2020년도. 그럼 3월 달이기 때문에 대략 이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3월 초라고 해도 여기 3월 달 들어오고 나서 발표 후에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바로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15일은 여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인이 빠졌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적용이 됐습니다. 이때도 금리 인하가 됐고요. 여기서도 금리 인하가 됐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밀릴 자리였어요. 밀릴 자리에서는 금리 인하가 발생이 돼도 가지 못했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저점 갱신이 되었던 구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저점을 달성했던 기록이 3월 15일이거든요. 3월 10일에서 3월 15일이 저점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시장이 올라갔는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어느 정도 포인트를 잡고 올라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금리 인하가 돼서 뭐 갔다 떨어졌다 이거보다는 보통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이 고점이냐 저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더 볼게요. 2019년도로 돌아가서 7월 달, 9월 달을 보겠습니다. 2019년도. 자, 자료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코인 시장은 19년도 이후에 보게 되면은 7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달이 여기거든요. 그죠? 네, 7월. 자, 이 시점인데 고점이었습니다. 정확히 7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월 들어가기 바로 전이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한 일주일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효과 기다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기대하시나요? 발표 이후에 이 지점이에요. 7월 31일이. 이때 발표하고 나서 이만큼 올라가거든요. 좋나요? 이만큼 올라가서 이거 기대하려고 금리 인하 기다리고 있나요? 결국에 어떻게 뒤에 가서 왕창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8일이죠.
자, 7월 말일이었고 9월 18일인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죠. 9월 18일 날 어떻게? 발표 이후에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성을 열어놓고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유가 이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현 기준으로 25년도 지금 9월이기 때문에 9월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혹시라도 뭐 이번 달이든 뭐 10월 달이든 만약에 금리 인하 발표가 된다. 근데 그걸 호재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신 분들은 이미 그만큼 시장이 올라와 줬습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선반영이 된 거고요. 발표 이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이제 단순하게 한번 보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었는데 경제적으로는 좋아지지만 왜 투자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A 지역하고 B 지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금리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 금리 인하가 되었어요.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는 A 지역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B 지역이 나빠질 거예요. 항상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A 지역이 떨어지고 B 지역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거는 정확히 면밀히 따져 보면은 그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에 모든 어떤 증거 자료, 시장에 대한 발표가 나타나는데 그때 가서 다 각각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되는 게 우리한테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인하가 되더라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금리 인하는 무조건 좋은 거야라고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거 다 따져보시면 기존에 금리 인하된 거 더 많거든요. 이거 다 따지잖아요. 확률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됐을 때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3분의 1을 기대한다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장 검토를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입장에서 주봉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오늘도 단기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되면서 돌파를 만들어 준다면 이거는 엄청난 호재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뭐 9월이든 10월이든 발표됐는데 또는 올해 연말까지 기준을 두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추가로 발생했다. 금리 인하. 자, 그런데 돌파가 안 되고 하락이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못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목매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호재로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한 가지 방향을 놓고 볼 때 이게 집중이 되다 보면 세뇌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시장을 제대로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 상황이 어때를 보면서 플러스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을 따져야지 그냥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인하되는 것만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 안 좋은 지역이 발생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이 되면 다 죽는 건 아니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될 때 시장이나 일부 기업들은 호재가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가서 보더라도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은 건 없어요.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쭉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림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현 자리에서 이만큼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반등이 이 정도 나오면 무조건 좋나요? 그죠? 한 12%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상단까지 본다면 이거 좋나요? 12%? 그냥 그렇거든요. 왜? 다시 여기를 찍으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확한 거는 여기가 확정적으로 돌파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뉴스나 호재거리가 발표되더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얘가 직접적으로 돌파 확정이 될 때까지는 좋게 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등 이후에 다시 상단을 맞고 뚫지 못했을 때 밀려버린다고 한다면 더 큰 낙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인 시장을 놓고
대비하거나 좀 위험 상황을 살펴봐야지 그거 하나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거는 정말로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도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오늘은 이더리움이 떨어지고 있지만 오늘 메인이 뭐예요? 메인 코인들 뭐죠? 네, 중소형 코인. 계속 얘기했었던. 무시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잘 보셔야 되겠죠? 중소형 코인들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 중에 대형 코인들도 섞여 있었지만, 뭐 솔라나도 가고 XRP도 갔거든요. 하지만 일시적인 비트코인과 같은 반등에 불과하고 중소형 코인들이 거의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꼭 금리 인하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좋은 시장이 온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과거의 포인트가 저점이었냐 고점이냐를 따지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